사람마다 다른 인생의 높낮이 당신의 옥타브 진행자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땅에 이주민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길라잡이가 된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인 수베디 목사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Don't wait for me, honey. Don't wait. 'Cause I'm always heading your way. And I know exactly what I'm looking for. And as we grow, I'll keep running till I can no more.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첫 손님을 모시고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수베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수베디 아가라즈입니다.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는데 한국에 오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십니까? 네, 제가 한국에 오는 지 한 30년 정도 됐고요. 네, 한국에서 오래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시는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처음 한국에 오신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96년에 그때 당시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라고 있었어요. 예. 제가 연수 목적으로 예. 발전하는 기술을 배우러 한국에 왔는데 예. 한국에 오보니까 기술 배우지 않고 그냥 단순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좀 뭐랄까 취업 사기라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 않았습니까? 초기도 그렇고 지금도 가끔씩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예. 초기는 좀 많이 심각했다고 봐야 되고 예. 쉽게 말하면 산업연수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취업 사기라고 저희는 느꼈어요. 그거는 노동자를 일해야 되는데 연수생을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연수 수단으로 이렇게 계산을 받아서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폐지를 됐지만 많이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같이 그때 당시는 많이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88년 올림픽 이후에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졌고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동남아나 서남아시아 쪽에서 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진 문화를 경험하지 않고 노동 생활을 해야 되고 차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팔에 갔다가 또 다시 또 한국에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산업연수생이라는 제도가 첫 번째는 이제 사기 제도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제가 중간에 계약을 해제하고 네팔에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점, 배운 점이 있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기 위한 다시 학생으로 공부하는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으로 다시 또 한국에 들어가셨군요. 네네. 예, 그러면 이주 노동자로서 한국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또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힘들다는 것이 뭐냐면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요. 예. 생활에서는 물론 초기에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충격이 또 받는 차별이 많이 힘들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차별이라는 것이 일단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는 차별이 있고 그냥 몰라서 문화적인 느끼는 차별이 있고, 의도적으로 차별할 때는 뭐 참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면은 서로 동료끼리 모여서 그냥 화풀이하는 것밖에 없고, 자별적으로 하는 그런데 몰라서 문화적인 충돌은 저희도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에 귀화했던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은 거라, 앞에 또 이야기도 했다시피 왜 한국에 와서 귀화를 하게 되었던 배경이. 그러니까 한국에 귀화하는 배경이 뭐 너무 길지만 짧게 말하면은 외국인으로서 인권 대변을 하거나 어려운 친구들이 듣는다고 할 때 받는 차별,
그리고 법적인 제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신문이 가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저희를 한국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화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나쁘게 보는 경우도 많고, 물론 신문적으로는 확실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러면 기화하기 전과 기화하기 난 다음과의 차이점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과 후의 차이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안전하게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만의 어떤 자신감은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외국인인지 지금 제가 30년 이상 살고 있어도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입국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인천공항이에요. 제가 해외를 갔다 올 때마다 인천공항에 안내하는 분들하고 한 마디씩 해요.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그분들이 저기 서 있어서 저 멀리서 오면은 저보고 외국인은 저쪽에 가세요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 공무원들이 아직도 저 멀리서 얼굴이 보고 얘는 한국인이고 얘는 외국인이라고 판단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느낌부터 한국이 아주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항상 그 말이에요. 얼굴이 보지 말고 여권 보고 안내하시라고. 근데 그분들 아무 답변 안 하고 그냥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는 것이 그냥 멀리서 보는 얼굴이 보고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여권을 보고 내가 다음에는 거기 인천공항이든 김해공항이든 그 관계자들이 만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여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으로 가게 되면은 예. 똑같은 안내를 해요. 그 나라 사람을 여기로 가라, 외국인 이리로 가라는데 여권을 보고 당신은 이쪽에 가라, 당신은 이쪽에 가 이렇게 해요. 근데 한국은요 여권 보지 않고 멀리서 얼굴이 보고 Hi foreigner, you go there 이렇게 말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희는 귀화했던 사람이지만 저희 자녀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고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그것이 신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 다문화 사회가 시작된 게 그래 뿌리가 깊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지는 겁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고정관념들을 빨리 깨트려야 된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 다문화 이런 세계들이 전부 다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산다고 하니까 부모님, 아버님 지금 네팔에 계시나요?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물론 모든 부부가 자기 자식이 주변에 있으면은 뭐 주변에서 같이 살고 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 부모는 항상 언제간가 들어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이제 언제 들어오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하시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이제 다시 건너갈 수 없는 환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놀러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미 그 나라 국적으로 포기하고 한국인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좀 미안하죠. 그러면 네팔보다는 이제 국적을 포기하고 지금 네팔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모든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네팔 가서도 적응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너무 오래 한국에 살기 때문에 예. 다시 가서 그 사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도 돼 있었고 또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그 자녀 또 주변에 있기를 원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가는 거는 생각 없습니다. 목사님의 자녀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훌륭하게 참 잘 자랐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떻습니까? 한국 생활에 대해서. 물론 다른 다문 아이들하고 똑같은 힘든 어려운 과정들이 극복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잘 정착하려고 애들이 많이 부딪히면서 커나가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고요. 걸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실망이 많이 사고 있어요. 걸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약간의 그런 것이 아직 한국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좀 다소 좀 거기 보면 학교 생활할 때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네. 상처가 있었고 네. 있고 그것만 아니고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어디로 가도 아직도 외국인이라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좀 불만이 있고 뭐 개개인을 서로 알게 되면은 개개인은 참 좋은 사람들인데 전반적으로 아직 그 외국인을 보는 인식이 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살아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수배디 목사님이 한 가정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장으로서의 자녀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말은 있다면? 그러니까 똑같죠.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 커나가고 있고 새로운 사회에서 많은 힘들 어려운 점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포기하는 거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이 부딪혀야 되고 그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것이 지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네. 지금 한국 이주 매니지인데 이 한국 이주 매니지 만들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2009년에 예. 한국 국적 취득하고 나서 그 전에는 여기가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도처라는 이제 조그만 장소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숙식도 했고 이 자리에서 아이들 태어나기도 했고 이 자리에서 이주 노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김해 지역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했던 자리라서 이 자리를 이제 나중에 법인을 만들어서 공식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설립했던 단체고요. 예. 지금도 여기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선진 기술도 배우고 있고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고 어이롭게 힘들 일 때 도움 받고 있어서 예. 참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 여기에 한국 이주민의 집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자동차 정비인데 네. 1년에 한 몇 번 정도 진행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한 몇 번? 저희가 자동차 정비라는 기술을 시작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가 네.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직업을 가지고 가면은 다시는 다른 나라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뭐 예산도 많이 없어서 한 25명 정도만 한 번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초기 신청 한 40명 이상을 해요. 네네. 저기서 이제 출석 비율이 좋거나 언어적인 능력으로 좀 괜찮은 친구를 우선으로 해서 또 곧 귀국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우선을 해서 한 학기에 한 1년에 25명을 해서 1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좀 뭐랄까 진짜 실질적으로 거기서 교육을 했던 사람이 그 현지에 가서 좀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저희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미 가서 30명 이상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30명이나요. 자동차 정비 정비 시설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기술이 여기서 배워가는 거 아니고 초기 단계가 여기서 배워가서 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성공해 나가면서 확장하고 그 친구가 또 개선 발전해 나가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의 이 그 당연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왔었지만 여기서도 매 주말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미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기초적인 생활 언어를 배워서 와요. 그런데 그 외 일반적인 외국인들은 이제 결혼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초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초기 정착, 한국에 이제 와서 초기 정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주로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또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와서 초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있으면 또 하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기 체류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문화, 역사, 언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주는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보니까 레벨 3가 있고 레벨 4가 있고 여기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한국 거기 통합 프로그램 L3, L4가 있던데 그거는 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육 과정에 레벨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레벨로 얘기를 하는 건데 초기 공부를 하는지 조금 알고 공부하는지 보통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레벨 6까지 있는데 6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레벨 4 이상이 돼야 그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언어 문화를 습득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레벨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제 더 많이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레벨 5도 갈 수 있고 6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단계입니다. 작년도에 우수 프로그램이 한국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기배시에서 1,000만 원을 더 업 준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서 호응을 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김해 시를 감사하고 싶은 거고 또 김해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건데 예.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술을 배워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는 김해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자동차 정비 기술 예산도 초기에 김해 시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고 요리 프로그램도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스스로가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만 아니고 한국 요리까지 잘 배워서 나가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 김해로 홍보하는 거고 한국으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김해시가 이거를 참 좋은 프로그램 해서 이번에 예산도 올려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 비롯해서 모든 관계자에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김해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해 관계자님들한테 진짜 감사를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언젠가 한번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수베니 목사님께서 거기 외국인 근로자가 거기 불이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수베니 목사님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고 했던 것들이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제가 9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98년까지 노동 생활하면서 노동 현장을 대한 경험을 쌓았고요. 그다음에 유학생으로 와서 학생으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에 한국 국적 취득하고 나서 김해 이주민의 집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해서 노동자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적인 대변이나 법률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제 경험과 언어 능력으로 살려서 함께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기 한국에 살아가면서 이주민으로서 가장 아쉬웠던 점과 그다음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라는 것이 참 많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주민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쁜 사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그런 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인식의 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기여했으면이라는 아쉬움 좀 있고요. 어려움 점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많이 제가 노동자로 겪었던 어려움이 있고 학생으로 겪었던 어려움이 있고 사회 활동가로 겪었던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요 한국 사회가 너무 많이 갈려져 있고 그렇죠. 너무 많이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이 합니다. 이주민으로서 너무 이제 특히 제가 경기도 쪽에서 살아보니까 이주민을 너무나 많이 범죄 집단이라고 몰고 가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한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우리를 더 앞으로 활동해 나가기가 더 힘들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참 많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이주민들이 김해나 그다음 경기도나 창원이나 보면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봉사활동들도 많이 하고 커뮤니티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베니 목사님께서는 거기 외국 지금 현재 네팔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네팔인들이 한 6만 명 정도 있습니다. 6만 명입니까? 옛날에 3만 명 정도 있을 때 거기 네팔 근로자들이 십시일반 거둬서 네. 거기 해토다나 포카라나 이런데 그 외지에 학교를 건설해 주고 예. 그랬는데 한 몇 개 정도 그때 건설하고 그랬던 취지가 뭐였습니까? 저희 이주 노동자가 여기 김해 이주민의 직 중심으로 예. 학교가 한 8개 정도 걸쳐했었는데 예, 예. 2005년에 네팔에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아, 대진 예, 있었죠. 그 지진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이제 무너졌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만 아니고 이주민들이 함께해서 기부를 하면서 그런 학교 건축들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옛날엔 김해 있다가 지금 경기도로 가셨는데 네. 생계를 위해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운영하게 됐던 계기가 뭡니까?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예. 저는 그 전에는 풀타임으로 볼런티어를 해서 김해 이주민의 집에서 월급을 받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왔었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이 이제 내려놓고 일단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메뉴는 주로 어떤 식당입니까? 저희는 이제 네팔에서 와 있기 때문에 네팔과 인도 문화가 거의 비슷한 문화권이고 음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인도 음식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은 또 특이하게 또 이제 미국 군인들이 그 미군 무대 기지 옆에 있어서 예. 미국인들이 상대로 해가지고 인도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메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식당 이름 자체가 난커리입니다. 난커리.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은 난하고 커리입니다. 예, 예. 잘 나가는 음식도 난하고 커리입니다. 커리가 가장 많이 나갑니까? 네네. 저도 커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네. 꼭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뭐 방송팀 전체가 와도 됩니다. 예. 전부 다 한번 같이 한번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로 어떤 것이 가장 좀 보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감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예. 제가 한 20년 정도 이 한국 이주민의 집에서 직접 봉사를 했었는데 예. 지금도 머릿속에 남는 거라고 얘기한다면은 불법 체류자가 돼 있는 친구들이 다시 합법화가 되고 그래요.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이제 성공적인 사업가로 돼서 남아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의도적으로 이주민들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미등록으로 만들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술 교육을 하면서 이 기술 교육을 배우는 친구들이 네팔에 들어가서 창업을 하고 성공을 해서 그 비디오를 우리한테 보여줄 때 참 보람이 느꼈고 또 아예 생활 제가 이쪽에 얘기했지만 여기 우울증을 걸리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할 때나 뭐 여러 가지 친구 간의 괴롭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 우리 여기 쉼터에 들어와서 한 달, 2달 정도 같이 살면서 저희가 그 기술 교육도 같이 받고 특히 농업 기술을 할 때 우리가 같이 땅도 파고 같이 농사도 하고 땀도 흘리면서 상담해서 회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까지 많은 지금 네팔 사람들이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군의 일들도 하고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이러는데 한국에 지금 현재 그 네팔에서 한국에 올 때 그 사람들에게 좀 한국에 오면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십시오. 한국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와서 살아봐야 그런 것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 실제 생활에 대한 그 정보를 조금 많이 접하고 저는 이제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수빈 목사님께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국은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고 제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나가서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볼 정도는 해주시면은 좀 더 같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사회 만들기 위한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드립니다.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스베디 목사님과 지난 인생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사회가 그 이주민에 대한 내 이웃으로 존중하며 서로 환대하고 그런 연대가 발전해 나가는 서로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스베디 목사님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 옥타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